제 이름은 장화인이고요. 그리고 저는 뉴저지에서 산 지가 지금 한 40년 되고요. 하나님의 축복 속에서 항상 감사드리며 사는 사람입니다. 어, 1978년도에 플러싱 지역에 이제 한인들이 그때 밀집해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한인들을 위한 그런 서비스가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서 우리가 YWCA를 거기서 같이 만들게 됩니다. 뉴저지에서는 그때 당시에 한인회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럴 때 뉴저지에도 이런 여성기관이 생겨서 정말 그 한인 커뮤니티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생겨야 되겠다. 그래서 80년도에 우리 친구들 몇 명이서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80년대에 여기서 AWC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돼요. 그때는 조금 다른 여성들이 만나서 우선 취미 활동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때 버건 카운티에 센터가 어딘가 하면 리치우드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인들은 포틀리나 팔팍에 있는데 리치우드까지 와서 퍼실리티를 이용할 수가 없어요. 인디펜던트한 이름으로 갖고 오면 우리가 다 변호사니 어카운턴트니 이거 다 소개해서 하나의 non-profit organization으로 만들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모든 걸 프리 서비스예요. 정말 서비스가 필요하신 분들이 여기 오시면은 모든 서비스를 받게 이제 그렇게 해드리죠. 여성의 교육과 여성의 권익과 여성의 권리를 더 향상시키고 지도력을 향상하는 것이 YWCA로 시작했잖아요. 옛날에 김한란 선생님께서 1920년에 국제대회를 가심으로 해서 우리 YWCA가 한국에 더 발전이 되고 YWCA가 이렇게 펼쳐졌는데 이화대학을 들어가면서 제가 바로 YWCA 운동에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끌어주신 분은 김옥길 총장님이세요. 그래서 김한란 총장님 때부터 이제 김옥길 총장님으로 가면서 제가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그 두 분의 그 그림자를 따라가는 그것이 저의 하나의 삶의 목표였고 여성들에게 영향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그러니까 여성의 지도력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 지도력 향상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항상 저희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저희 한국 사람들은 컨피셔스 소사이티에서 살았잖아요. 가부장 제도라고 그럴까요? 그래서 그런 데서 보는 여러 가지의 그 불공평하고 불합리한 그런 것을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보면은 너무 어머니는 희생하는 어머니의 그 아이덴티티가 희생하는 쪽으로 보고 남자들이 항상 우세하다. 그러면 그런 그 어떤 그 부적절한 그런 위치에서 어떻게 여성들의 그 모든 그 권익을 조금이라도 향상시켜 줄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본 거기 때문에 대학교에 가서 결국은 하나님을 더 가깝게 만나면서 그런 일을 저에게 맡기시는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됐죠. 저는 그때 좀 더 여성으로서 이렇게 좀 더 활발하게 사회적인 일도 좀 하고 좀 더 이런 거에 이제 더 관심이 많았죠. 그래서 학교에 가서 그런 것을 저한테 문을 열어준 게 YWCA 운동이에요. 그래서 YWCA 하면서 대학교 때 저도 모르게 밀려가다 보니까 결국은 YWCA 전국 회장이 되는 이제 4학년 때 그렇게 발탁이 됐어요. 세계 각곳에 있는 한 1000여 명의 학생들을 각 나라 대표를 모아서 그 핀란드에서 이제 학생 대회를 하게 되는데 그때 제가 한국 대표로 거기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더 저의 눈이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오픈되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그러나 이제 저는 조금 달라요. 전통적인 가정에서 자라면서 여성의 롤이 어떤 거라는 걸 확실하게 우리 어머니를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여성의 그 롤이 너무 리버럴한 쪽으로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자기의 권익을 위해서 너무 모든 거를 그냥 다 잘라버리고 그냥 너무나 혁명적으로 그냥 리버럴하게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거는 좋지가 않죠.
여성의 지도력을 향상하면서도 여성의 롤을 함께 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의 전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게 여성의 리더십이에요. 중학교 들어갈 때 제가 실패를 했거든요. 그때는 내가 집안에서 최고였고 가장 뭐 부유하게 잘 컸지. 그런데 떨어진다는 건 상상을 못했거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야. 이게 하나님의 인도에 의해서 그렇게 거기 간 거지. 내가 뭐 그게 아니야. 거기서 그렇게 내 신앙이 자랐잖아요. 6년간을. 정말 성경 바이블 클래스가 꼭 있었거든. 또 아침 새벽마다 그때는 강당에 의자가 없어. 방석 딱 갖고 들어가. 줄 서서 쫙 들어가면은 아침 앞에부터 쫙 앉혀. 그 방석 깔고 앉아서 아침마다 예배 드려요. 예배 드리는데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젖은 벗고 보니. 예배 드리면서 나 혼자 은혜 받고 온 거는 그때가 처음이에요. 중학교 때 벌써 그런 경험을 한 거야. 근데 내가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바로 그때가 그거야. 그래서 내가 그건 몰랐지. 그리고 매일 가스집 가면서 점심마다 기도 드릴 때 하나님과 싸울 때 그때 눈물을 무지하게 흘렸고 다시 일어날 수 있었고 자신감도 갖고 또 뭐든지 하나님께 요구하면 다 들어주신다는 그런 확신을 갖게 돼서 그러면 절박한 시기가 올 땐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잖아요. 그땐 항상 응답을 주는 거예요. 그때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정말 갈구하고 간구하면서 정말 그런 시기가 되면 하나님 벌써 이미 He knows 아신다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우리가 더 완전하게 만든다고 그럴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완전한 관계로 만드는 그런 하나의 지름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직한 거. 아네스티가 지도자가 가져야 될 가장 첫 번째 자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공부도 많이 하고 뭐 필요한 요건들이 많아요. 그런 건 다 세컨더리 같아요. 아무리 교육을 못 받았어도 지도자 되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 보면 그분이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다음에 그분 나름대로의 그 어떤 특별한 사명감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지도자가 되거든요. 근데 학교 좋은 데 나왔다고 지도자 되지 않잖아요. 인류 나왔다고 해서 지도자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공부하는 거에 따라서 다 다른데 결국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지도자가 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정직성, 아네스티 그것을 저는 제일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가 하면은 자질의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의 책임감이에요. responsibility. 자기가 책임을 질 수 있는 일을 해야 됩니다. 어디에서든지 기관에 조금이라도 리더의 입장에 쓴 사람들은 그 책임감에 대한 거를 굉장히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fear하는 것 같이 자기가 이걸 정말 책임질 수 있는 일인가 하는 거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해야 돼요. 말을 10가지 했는데 책임질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면 그건 지도자의 그 계율에 쓰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을 함께 일치시키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관성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말과 행동이 일치하면서 일관성이 있어야 돼요. 저는 지금 저도 이제 은퇴할 나이가 됐기 때문에 제가 이제 AWC를 하면서 한 일이 뭔가 하면은 은퇴하는 연령을 우리가 정하자. 그래서 보드에서 우리가 정했는데 그게 70세예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그걸 제가 실질적으로 실천하려고 그래요. 70살 되면은 이제 내년 70살 되지만 70살 되면은 은퇴하는 걸로. 그리고 뒤에서 얼마든지 후배들을 인커리지 해주고 도와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원하면 그냥 일반 이사로 가서 앉아 있으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래서 뭐 아무리 이사장을 했다고 그래도 다시 가서 평이사로 앉아서 또 하는 그런 것도 보여주는 게 후배들한테는 중요해요. 어느 기관이나 물렀을 때는 깨끗하게 물러서야 돼요. 믿어야 돼요. 내 후배들을 믿어야 돼요. 다음의 세대들을 믿어야 됩니다. 믿고 그 사람들의 컬처를, 그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인정해주고 우리가 존경해줘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게끔 서포트하는 역할만 그렇게 한다 생각하면 그 문제가 없는데
여러 군데서 이제 보면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 분이 계신데 앞으로는 아마 그것이 시정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까지 한 일인데 우리 아빠하고 나하고 둘이서 일생 동안 한 게 뭔가 하면 펀드레이징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키우는 일에 투자해야 됩니다. 빌딩 짓는 거 아무리 큰 빌딩 5년이면 지어요. 3년, 5년, 어떤 건 1년. 짧은 시간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키우는 거는 30년이 걸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신들이 사람 키우는 데 투자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미션 그 티어리하고 똑같죠. 한 사람이 커서 다른 일이 돼서 그 사람이 수십 명, 수백 명, 수만 명에다가 만약에 영향력 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그거는 우리는 정말 잘한 투자입니다. 투자를 그렇게 합시다. 이러고 다녀요. 그러니까 장학금 내달라고 하는 데는 자기 나름대로 거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 웬만한 사람한테 얘기하면요. 그렇죠. 내가 하겠습니다. 미국의 자유로의 나라에서 와서 우리가 얼마나 잘 살게 됐잖아요. 그러면 잘 살 만큼 우리가 사회에다 환원하는 걸 배워야 돼. 그래서 우리 AWC 같은 데도 우리가 서브하고 하지만 그분들이 정말 한 시민으로서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을 우리가 도와주자. 이것이 저의 모토예요. 뭘 숨기고 가리고 여기서 소셜 혜택만 보고 사회보장제도만 받고 이런 사람으로 되지 말자. 우리가 좀 더 창조적으로 이제 세컨 제너레이션이 나오고 이러면 그 사람들이 좀 더 잘 되게 해주는 걸 우리가 인커리지 하자. 앞으로는 세컨 제너레이션의 그 리더십을 키우는 데도 좀 써라. 그래서 돈을 펀드를 그런 데다가 좀 써주기를 바란다. 내가 그렇게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좀 더 나가. 그 리더십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한 사람의 리더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거든요. 이 기관을 통해서도 그런 리더들이 좀 설 수 있게